안녕하세요. 요즘 비트코인이란 단어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죠. 코인 투자 지금 기회인가? 사야 하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관련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설명을 들어도 어렵기만 하고 각각 다른 정보 제공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두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도 있겠지만 문제는 해를 끼치는 정보들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응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같은 내용을 듣고도 득인지 실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코린이 여러분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비트코인에 관한 정보 지식을 매우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림으로써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비트코인을 풀어보는 코인물입니다. 멍멍. 비트코인 탄생 배경부터 이해해볼까요? 아주 먼 오래전 시절에는요, 물물교환으로 원하는 물건을 거래해왔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가진 그 물건은 나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물건인데 상대방은 제가 제시한 물건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거래 성사 안 되겠죠? 그렇다면 또 다른 데 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물건으로 교환해와서 다시 거래하는 등등등등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그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폐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럼 모든 거래가 훨씬 수월해졌겠죠? 그렇게 현대에 와서 한국은 원, 일본은 엔, 미국은 달러라는 주로 사용되는 화폐들로 진화해 왔어요. 하지만 현대의 화폐에도 문제점은 있죠. 많은 양을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점이 있어요. 집안에 평생 모은 돈을 숨겨놨는데 도둑이 든다던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이나 차 같은 고가의 물건을 사려고 돈을 다 챙겨서 밖으로 나갔는데 강도를 만난다던가, 끔찍해라. 하지만 이 휴대의 불편함은 은행이라는 고마운 존재가 해결해줄 수 있겠죠. 실제 현금을 건네주지 않아도 은행이라는 중개자가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보증해주기에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은행에서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똑같이 은행이라는 중개자가 돈을 전달하겠다고 보증을 해주기에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는 카드 한 장과 휴대폰만 들고 있다면 대부분의 거래가 가능해지기에 더 이상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요, 제가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어느 날 우리 집 집사가 고급 객검 우프 브러쉬를 사온 거예요. 이거 틱한 거 아니에요? 대충 지불인 거예요. 그래서 점심 사료 좀 먹어주고 이 객검 음미하면서 먹으려고 개폼 좀 잡고 있는데 옆집 사는 저보다 덩치 큰 시바견이 또리가 놀러왔어요. 와서는 하는 말이 이 객검을 달래요. 나도 아까워서 아껴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줘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또리가 딜을 하는 거예요. 그 객검 한 봉지 7개 전부 준다면 또리네 집 집사도 2봉지에 주문한 상태라서 내일 도착하니까 8개를 돌려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객검 하루 참으면 7개가 8개가 돼. 이렇게 또리에게 한 봉지 7개를 전부 줘버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내일이 왔네요. 야, 또리야, 이제 객검 줘. 그랬더니 또리가 내가 너한테 객검을 왜 줘? 나는 너한테 객검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헐랭. 자, 이제 그럼 저는 또리에게 객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장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중앙정보 시스템의 문제점이에요.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해 나의 재산 정보가 사라진다면, 중앙인 은행이 해킹을 당해서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에 관한 정보가 삭제돼 버린다면, 해킹이 아니더라도 은행이 파산해 버린다면 제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정보가 사라져 버린 거니 다시 증명해내기는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보안적인 문제에 착안해서 상위 화폐의 필요성을 느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블록체인은 어떤 기술이길래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나? 예시를 이어가 볼게요. 우리 집 집사가 또 고급 객검을 사왔어요. 이번에도 한 봉지에 7개 들었고요. 이번에야말로 엄청나게 맛있게 먹어줘야지 라고 폼 잡고 있는데 또 옆집 또리가 놀러 온 거예요. 참. 그리고 제 객검을 보더니 또 똑같은 내용으로 딜을 하네요. 야, 고인물 7개 주면 8개 줄게. 한 번 속지 2번 속냐? 당연히 CR도 안 먹히죠? 그러니 또리가 다시 딜을 해요. 이번에는 7개 주면 10개로 돌려줄게. 그리고 저번에는 나도 기억이 안 났고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잖아. 이번에는 앞집 강아지 해피를 증인으로 세우자 라고 하는 거예요. 7개를 주면 10개를 준다라. 게다가 증인을 세운다면 이제는 기억이 없다고도 못하겠네. 하지만 나 고인물 더 깊게 생각해봅니다.
해피에게 개껌 하나를 주면서 이거 없던 일로 해줘 라고 한다면 개껌 7개를 받아간 또리는 해피에게 1개만을 주고 개껌 6개가 이득인 거예요. 그럼 증인이 있어봐야 의미가 없나 라고도 고민했지만 더 생각해볼까요? 증인이 7명이라면 1개씩 줘서 매수하더라도 7개가 들기 때문에 또리도 이득이 없어져요. 그럼 사기칠 이유도 없어지네요. 자, 여기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럼 증인이 30마리라면 100마리라면 1000마리라면 또리는 이 모두를 매수할 수가 없고 제가 빌려준 게 맞다는 걸 기억하는 강아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그럼 증거가 사라질 염려가 없어지니 또리는 결국 갚을 수밖에 없겠네요. 와우. 결론은 이 거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안전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즉 블록체인은 수많은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된다 이거예요. 블록체인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를 블록 안에 저장하게 되고요. 블록이 정보로 가득 차면 새로운 블록을 쌓아서 계속해서 정보를 기록해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블록들을 연결해 준 것을 체인이라고 하며 이 모든 정보를 수많은 참여자 전원과 공유합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내용이에요. 중앙정보 시스템의 허점은요, 중앙에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장치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경우는요, 문제가 생겨선 안 되는 중앙이 없어요. 각각의 평등한 참여자가 모든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일부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전히 더 많은 참여자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정보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익명의 프로그래머인 나카모토 사토시는요, 갈수록 문제점이 생기는 기존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개발하게 됐고요. 2009년에 비로소 비트코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트코인 탄생 배경이고요. 만약 비트코인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투자 가치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길 안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놀러와 주세요. 고인물이었습니다. 멍멍.